우리가 이제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식 투자를 해서 대표님처럼 막 대박을 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쪽박 차는 사람도 참 많잖아요. 네, 많죠.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그 나름의 원칙이나 기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쪽박 우리가 흔히 말해서 큰 손실을 보신 분들 거의 대부분 기본이 이 주식 투자의 기본이 안 갖춰져 있는 거죠. 기본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식, 주식 투자에 대한 그 기본 지식이 있어야죠. 이것도 직업으로 따지면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업인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건을 팔려고 그러면 뭐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속성이라든가 주식 투자에 대한 그 기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욕심이죠, 욕심. 네, 그러니까 결국에 욕심이 지나치다 보면은 이 쪽박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쪽박을 차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게. 저도 그러니까는 단기 투자에서는 그 욕심이 화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데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주식 투자가. 매번 그 어떤 욕심이 날 만한 상황이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거를 제가 루틴화 시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이제 그 가치 투자 그렇게 하시고 중장기 투자하고 뭐 이렇게 가치 투자 말씀하시는 분들은 가치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기가 수익 나는 그 원칙이 있잖아요. 그거를 쭉 밀고 나가시는 분은 수익이 나는 거고, 그래서 저는 대박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거는 재수 아니에요, 운. 그렇죠. 그게 운으로 얻은 아니고, 예, 그게 아니고, 물론 운이 없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운 플러스 자기의 노력. 그 주식 투자를 원래 잘했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다 그 주식 투자는 원래 잘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젊은 분들이 요즘에 많이 있어서 그렇지만은 일본에서 일본 투자의 신이라고 불리는 분이 있어요. 고레가와 긴조라고. 이분은 65세부터 주식 투자를 했거든요. 63세까지 자기가 해보니까 돈을 다 까먹었어요. 그래도 우리 돈 3천만 원, 3,500만 원 가지고 9천억 이상을 벌었어요. 9천억이요? 예. 그래서 이분은 93세, 뭐 이때까지 주식 투자를 했거든요. 30년 넘게 65세에서 시작을 했는데 30년 동안 주식 투자를 했던 거예요. 돌아가시기 2, 3년까지 아마 제가 보기에 주식 투자를 했는데 고레가와 긴조라고.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 워렌 버핏이 지난해 만 90세가 되셨잖아요. 네. 그분도 나중에 돈을 버는 거거든요. 60세가 55세가 지나서부터 이제 명성이 널리 알려지고서 투자금들이 많이 모인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복류 효과로 인해서 가치 투자를 지향을 하다 보니까 돈이 벌었기 때문에 자기 투자 원칙을 주식 투자를 하면 제가 생각하기로 3년 이상 지나신 분들은 왜 자기가 주식 투자가 안 되는지를 알아요. 본인들이 다. 그러니까 주린이를 빼놓고서 한 3년, 5년 정도 되면 이론적인 것도 요즘에는 뭐 이 스마트폰 이게 잘 돼 있어서 그렇죠. 얼마나 빨리 습득을 해요. 과거에 제가 10년 동안 터득할 수 있는 거를 요즘에는 한 1년이면 다 터득을 하지 않을까. 이론적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이제 본인의 그 어떤 투자 원칙, 나쁜 거를 잘라내는 거, 그것만 잘 지키고 수익이 났던 거를 루틴화 시키면 얼마든지 대박을 터뜨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는 투자가들이 의외로 또 많아요. 이렇게 노출이 안 되신 분들 중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변에 보면 꾸준히 공부하고 꾸준히 조심스럽게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도 꾸준하게 수익 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과거의 투기적인 행위, 뭐 IT 버블이라든가 뭐 이럴 때 그런 식으로 덤벼들어서는 그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네. 그래서 근데 아까 잠시 전에 루틴 말씀하셨잖아요. 이 돈을 불러오는 투자 루틴 이거는 뭘 얘기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그러니까는 그 욕심을 버려라.
이제 그거죠. 욕심을 버려라. 그거를 습관화해라. 습관화하라 그런 얘기죠. 욕심을 버리고 항상 이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를 써라 그런 얘기죠. 수익이 나더라도 이게 자랑하거나 과신하지 말라 그런 얘기. 자기 자신. 근데 사실 또 이렇게 돈 이렇게 따면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벌면 다음번 투자에 또 과감해지잖아요. 다 들어가죠. 예. 그런 건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제가 이 초기에는 큰 돈을 버는 거는 운이에요, 운. 운이 많기 때문에 그 운을 지속적으로 자기 거를 만들 수 있는 하루아침에 실력이 좋아질 수도 없고 그렇죠. 하루아침에 큰 돈을 벌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수익이 난 거는 20년 가까운 큰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꾸준히 수익이 나야 되고 저는 전업 투자가거든요. 네. 직업이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많은 돈을 벌었다. 저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올해 벌어야 되는 거고 지난달에 제가 수익이 난 건 또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이번 달에 또 벌어야 돼서 월급 받는 사람처럼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투자를 과거하고 다르게 앞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제 돈의 이동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금리 기저가 지속적으로 되는 거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어쩌면 평생 주식 투자를 통해 가지고 근로소득으로서 채우지 못하는 그 부분들을 커버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 자기 절제. 네, 그게 부자가 되는 이 루틴이 다른 게 아니고 욕심 버리고 평상심 유지하고 공부 부지런히 하는 거. 그게 이제 부자가 되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루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마인드를 확 루틴화를 해야 되는 거군요.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제가 일반 평범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한 1억 벌었어요. 근데 1월 달에 투자 잘못해서 한 2천만 원 까먹었어요. 그러면 물론 속은 쓰리지만 뭐 아직 8천 더 벌었는데 이렇게 이런 생각으로 위안을 하면서 가잖아요. 이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매달 새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자신 관리를? 저는 그랬어요. 저는 이 버는 돈을 다 뺐어요. 그러니까 수년 동안. 그래서 지금도 단기 투자는 수익이 나면 무조건 빼거든요. 네. 그러고서 또 이제 그 계좌는 관리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어요. 계좌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에서 수익 난 거를 이쪽으로 메꿔 버릴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속이 편하고자 단기 투자하는 것들은 다음에 또 벌 수가 있으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도 만약에 지난해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그 돈을 없는 것처럼 빼라고 제가 권하고 싶어요. 그러고서 원래 돈 있잖아요. 원래 그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돈 가지고서 공부하면서 제가 지난해 수익 난 거는 잊어버리라 그랬죠. 그러면 올해는 지난해하고는 투자 환경이 확실히 달라진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 지수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보통이 이런 장이구나.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장이 좋았던 때가 그렇게 크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걸 빼놓고 그냥 원돈 그거 가지고서 악착 같은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투자 원금이 벌었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더 큰 돈을 굴리면 더 큰 수익이 오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실력이 있었을 때 있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중장기 투자. 중장기 투자는 더 사도 되지만 단기 그렇죠. 투자일 경우는 단기 투자일 경우는 그런데 중장기 투자에서 돈이 그렇게 계속해서 붙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유명하신 그 투자자분 같은 경우도 항상 잘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까먹고 이제 과거에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당대에 어떻게 보면 제일 뛰어난 투자가가 아닌가. 그러니까 일반 투자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주식 투자를 하셨다 그러는데 그분도 과거에 지금처럼 큰 회사를 세우기 전에 본인은 이제 코리아 펀드 판매를 해가지고서 대박을 터뜨렸다가
그 다음에 쪽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미국에 가셔서 공부하셔가지고 다시 와서 이제 철치부심 이제 하셔가지고서 이렇게 된 것처럼 수익이라는 게 한 번 처음에 올 때는 그걸 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빼버려야 된다. 네, 빼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해서 자기 실력에 맞춰서 장이 항상 좋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매일 주식을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그렇죠. 하신 건가요? 네. 투자를 매일 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단기 투자를 하더라도 심지어 뭐 한 몇 달을 그냥 보기만 해도 될 때가 있거든요. 그만큼 시장이 불확실할 때. 주식장이 뭐 폭락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솔직히 그 재작년 2019년만 해도 1년 내내 장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장중에 8월달 같은 경우는 미국 일본 경제 보복 해가지고 2,000포인트까지 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2018년도 1월달에 2,600이었던 주가가 2,000포인트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장이 나쁠 때는요 수익을 내기가 아주 어려워요. 아주. 그럴 때는 상당한 기간 단기 투자도 좀 막 쉬고 그래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걱정하시는 게 요즘 작년 올해 들어온 주린이들이 상승장만 봤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뭔가 횡보장이나 하락장이 왔을 때 엄청난 패닉에 빠질 수 있다는 걸 그렇죠.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그 지난주 금요일날, 목요일날 이럴 때 개인 투자자들의 그 반대 매매 그게 200억 이상씩 나왔었거든요. 그러고서 요번에 이렇게 이제 회복이 되니까는 어제 같은 경우도 개인 투자가들이 좀 놀란 부분이 있으니까는 매도가 꽤 나왔었죠. 그래서 장이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단기간은 제가 보기에 별로 이렇게 크게 지난번처럼 이렇게 빠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만약에 4월달, 5월달 지나고 나서 경기가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회복이 되고 막 이러면 또 지난주에도 빠진 게 중국에서 이제 긴축한다 그래서 유동성을 축소시킨다는 얘기가 나온 것도 있고 미국에서 뭐 내년에는 뭐 그 이제 미국 FED에서 파월 의장이 앞으로 3년 동안은 금리를 안 올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벌써 그 원달러 환율도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채권 가격도 조금씩 상승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내년에 미국 금리가 2% 정도까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 또 한 번 그 여름이나 하반기 때 출렁거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반영되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을 때는 항상 그런 뉴스에 의해서 급락할 소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늘 조심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돈에 대해서 집중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하신 그 의미인 건가요? 돈을 그렇죠. 자꾸 빼서. 그렇죠. 이게 작은 돈은 돈이나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돈 가지고 크게 늘리는데 집중을 안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수익이 많이 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계좌가 여러 개다 보니까 한 서너 개 계좌는 신경을 미처 못 써요. 그거는 이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계좌를 열어주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증권사.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이렇게 연말 결산을 하는데 허무한 거예요. 그것도 큰 돈인데 그쪽에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는 이게 돈이 안 붙어요. 그냥 원금만 있고. 네. 그러니까 뭐 조금 까먹고 조금 붓고 막 이러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그 상태가 돼서 저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작은 돈으로 시작할 때 큰 돈이 되게 하는 거는 돈에 대한 집중력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에서 출발을 하냐면 자기 돈이잖아요. 본인 그렇죠. 돈. 그러니까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내가 불릴 수 있나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돈을 내가 어떻게 하면 지키고 키울 수 있느냐. 그러니까 돈이 좀 크신 분들은 그러면은 그 본인이 해결을 해야 돼요. 본인이 고민을 하고 그러다 보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사라고 그랬다고 사고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주식 투자할 때 그랬잖아요. 네. 월급 받아서 집어넣고 있다 보면 이게 뭐 얼마를 집어넣는지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중간 점검을 하라는 얘기예요. 투자자들이. 그래서 내가 이번 달에 목표가 10% 수익이 그러면 중간에 한 5%는 났나 한 2주 정도 있다가 체킹을 해보고 내 투자 원금이 원래 1억이었는데 또는 5천만 원이었는데 이게 지금 잘 핸들링이 되고 있나 그렇게 중간 점검을 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식이 잘못 사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잘못 사는 경우는 과감하게 잘라버려야지 그렇지 않고서 이거를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갖고 있다 보면 10% 20% 빠지고 30% 빠지고 그럴 때 파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 점검이나 돈에 대한 집중력이 상당히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주식을 샀는데 잘못 사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향후 빠질 건가 시장 전체를 보고서 그러면 잘못 샀을 때 당일날에도 손절을 하고 팔아야 되거든요. 어떤 분 제가 우리 연락이 와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지인 중에 그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돈을 투자해서 이제 일이 프리랜서니까 일이 끊어지니까 네. 이제 주식 투자로 이제 생활비를 벌어야 네. 되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수익이 나는 거 가지고는 네. 그 수익 그냥 팔아서 가져가고 네. 마이너스가 나는 거는 절대 안 팔고 계속 보유한다. 아, 그건 안 돼. 그거는 원래 돈이 많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 그러면 이제 원래는 포트폴리오로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네. 그거는 이제 자르고 이게 그 자기가 산 종목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면 언젠가 돌아오겠지. 원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돌아오는 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그 사이에 더 나쁜 환경이 돼가지고 손해를 극대화시키고서 파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 경우는 이제 단기 투자의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중장기 투자도 마찬가지죠. 아, 중장기도. 네. 중장기는 근데 그렇게 떨어지는 경우 그 산 이유가 그대로라면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또 매수를 그렇죠.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이제 그 가격을 이렇게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물타기라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한테 물타기라는 건 없는 거예요. 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중장기도. 중장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가격을 맞추는 선에서 하는 거예요. 아, 가격을 맞추는 선에서. 그러니까는 거기에는 이제 투자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다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네. 보초를 세워놓고서 우리가 분할 바닥이 매수의 관점. 그렇죠. 그러고서 어차피 나중에는 올라갈 거니까. 그럴 때는 이제 가격을 이렇게 처음에 조금 사고 떨어지면 조금 사고 그러고서 이렇게 보면은 주식은 단순하게 말하면 떨어지다 안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괜찮은 회사들. 네, 한계에 이르죠. 그러면 올라갈 일밖에 없잖아요.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 주식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떤 주식이든 적정가라는 게 시장에서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러면 그 가격대에 조금 더 사두고 있다가 그 호재거리가 나오면 이제 이렇게 상승이 되죠. 그렇지만 중장기 투자도 본전에 파는 경우도 있어요. 오래 기다렸다가. 그러면 돈을 돌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 돈을 돌리는 개념이에요. 아. 그래서 왜 그러냐면 떨어진다고 해서 그냥 갖고 있으면 다시 좋은 종목이 나오는데 살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손해를 볼 때 잘라두는 거예요. 물타기라는 것은 기본 개념이 어떤 거예요?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예,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왜 돈을 더 집어넣느냐. 이미 이만큼을 사기 위해서 이제 나눠서 살 거라는 분할 매수의 개념이라면 그건 물타기가 아닌데. 그렇죠. 그건 물타기가 아니죠. 근데 이제 단기 매매든가 뭐 중장기 매매든가 물타기를 한다는 것은 자기의 판단이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틀렸다고 인정을 해야지 되는데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 그렇죠. 그냥 매수 단가만 낮춰놓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물타기가 절대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돈에 대한 집중력이 필요한 거네요. 잃지 않고자 하는 그런 그래야죠. 애달픈 노력을 해야.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계좌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지금도 뭐 여러 계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 전업 투자자일 경우는 이제 많은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반 보통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몇 개 정도의 계좌를 운영하는 게 좋을까요? 그런데 너무 많으면 그런데 계좌를 나누면서도 지난번에 이제 어떤 아는 지인이 이거 좀 한번 봐달라 그래서 자기 계좌를 보내왔어요. 네.
계좌가 4개이시라고 그러는데 똑같은 종목들을 다 담아놨어요. 나눌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40%. 예? 근데 그분은 아마 장이 좋았는데 주가가 더 떨어져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이 포트폴리오를 짜놓은 종목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데, 그래서 계좌를 보통 제가 보기에 일반 투자가가 3개 이상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네,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한 2개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2개로 저는 작은 돈인데 나눴던 이유는 단기 투자였었잖아요. 이게 이거를 한 종목을 다 사다 보니까는 그 다음에 좋은 종목이 보이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잘하고 운이 좋다고 하더라도 주식 투자, 단기 투자 같은 경우도 연속적으로 돈을 못 벌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한번 그 수익이 나면 한 템포를 쉬어야 돼요. 또 한 종목에 들어가 있으면 좋아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도 있지만 그럴 때 이 나머지 한 종목으로 그 좋아 보이는 종목에 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현금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계좌가 일반적으로 2개 정도 있으면 되고 이제 3개 정도는 뭐냐면 2개는 단기 매매하는 종목을 쓰면 하나는 절대적으로 중장기 투자하는 안파는. 네. 그래서 그거는 가급적이면 돈이 큰 거, 큰 규모가 큰 거. 예를 들어서 1억 가지고서 투자를 하는 분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3천만 원을 단기 투자를 한다 그러면 5천만 원은 중장기 투자를 하는 쪽. 네, 그렇게 해야지 이게 분산 투자도 되고 계좌 자체가 분산이 돼야 돼요. 그러겠네요. 네, 그렇지 않고 한 계좌에 그냥 5만 가지 종목이 이렇게 쭉 있으면 집중이 안 돼가지고 내가 이거를 팔아야 되나 이거를 뭐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중장기 투자하는 계좌는 딱 중장기만 할 수 있도록. 대형주 같은 경우 요즘에 핫한 주식들. 네. 단기 투자는 원칙을 정해서 딱 한 계좌에 한 종목이나 2종목 이렇게 단출하게 한눈에 그 계좌 관리고 돈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젊은 사람들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가 한눈에 자기 돈이 어떻게 됐는지 일목요연하게 딱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딱 원래 재무 관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 보통 자산 관리가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딱 들어와야지 그걸 키우는 방법도 고민을 안 하게 되죠. 예금도 있고 보험도 있고 뭐 펀드도 있고 뭐 5만 가지 뭐 또 이렇게 채권에도 투자를 해놓고 그러면 돈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 정신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그 단기 투자자는 물론이고 중장기 투자자들도 어떤 식으로 그 자신의 계좌나 아니면 투자 그 원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네. 지켜야 될지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설계도라고 하긴 그렇고 이렇게 밑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 주식 강의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있고 아주 많이 있는데 계좌 관리, 주식 계좌 분산 뭐 이런 거를 말한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제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10수년 동안 쭉 해오다 보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계좌도 분산해야 되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네. 그게 저에게서 제 경험에 의해서 전부 다 그러니까 수십 년 이렇게 하면서 저도 일반 투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자기 돈을 불리고 자기 돈을 조금이라도 키워나갈 수 있을까 그 고민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건 리얼한 말씀입니다. 네. 리얼한 경험을 말씀하시면서 깨알 같은 홍보도 같이. 아니 근데 네.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그 말씀은 좀 더 큰 돈은 중장기 투자해 놓고 단기 투자는 소액 가지고 해라. 이 얘기로 의미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딱 하시면 되고 제 책이지만은 제가 성심성의껏 열심히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회가 되시면 한 번씩 구독을 해 주셨다가 이 책은 전작도 마찬가지예요. 실전 투자의 정석이라는 책을 제가 3년 전에 썼고 요번에 나온 책은 평생 부자가 되는 주식 투자 그랬는데 이 책은 그냥 한 번 읽고 버리는 그런 책이 아니고 주식 투자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 그러면 이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내용을 썼을까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뭐 지금 이렇게 책의 일부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가지고도 저도 상당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있거든요.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에겐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제까지 정말 자신의 가지고 있는 25년 노하우를 아낌없이 이렇게 우리 구독자들을 위해서 인사이트를 이렇게 함께 나눠주신 평생 부자로 사는 주식 투자 책의 저자이신 남석관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